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의 기대 속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세 종류의 획기적인 경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재정 완화 또는 세제개혁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등의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획기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대책이 그랬고, 김영삼 정부 때 신경제 5개년 계획이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 진념 경제부총리 주도하에서의 경기 부양책도 그랬고, 모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문제는 모든 정부가 그런 경제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제가 좋아졌는가, 그 효과가 어땠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최경환 팀의 경제 대책과 견주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할 당시에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그래서 하루에 30여 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4대 개혁 과제와 3대 중점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4대 개혁 과제라는 것은 금융 부분의 개혁, 그리고 재정 부분의 개혁, 행정개혁, 그리고 국민의식 개혁,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대 중점 과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올리고 그리고 국민 생활을 개선시킨다 하는 아주 거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 목표 하에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매우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리 자유화라든지 정책금융의 축소라든지 또는 실명제라든지, 그리고 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여신 규제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외환자본 자유화를 추진하고 행정쇄신위원회라든지 규제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행정규제 완화위원회와 같은 그런 어떤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좀 더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7대 중점 사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가 경기 활성화고 중소기업 구조 개선, 기술 개발, 기업 자율성 제고, 농어촌 구조 개혁, 가격 안정 및 공직자 의식 개혁과 같은 그런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93년도서부터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러한 규제 완화 또는 자본 자유화의 결과 얼마 되지 않아서 IMF 위기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기록적인 그런 어떤 위기 상태를 맞았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IMF 위기를 잘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00년 초에 IT 버블이 붕괴가 되고, 이어서 2001년도에 대한민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추락을 하면서 2001년도에 경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렇게 나빠지자 당시 경제부총리셨던 진념 부총리가 내놓았던 경기 부양책의 핵심 꼭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그 인프라 투자의 핵심에는 설비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일자리 확충과 함께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그런 어떤 목적하에서 설비 투자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진념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었고,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지역 불균형 해소라든지 또는 농업 서비스업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념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은 금액으로 보면 대체로 한 14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그 14조 중에서 추경이 한 5조 1천억 그리고 8조 원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14조 정도의 재정 자금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가 지금의 한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 당시 규모는 14조 원이라고 하는 재정 투입 규모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30조 규모가 되는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념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는 어땠던가?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이 김대중 정부의 2001년도 경기 부양책 당시의 성장률은 4.0%였었지만 그 다음에는 7%대로 급격하게 경기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4%에서 7%대로 올라가는 것이 그러면 진념 정부의 경제 정책의 효과였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4%에서 7% 성장을 주도한 것은 그것은 건설 투자라든지 그런 인프라 투자가 아니었고 거기에는 민간 소비의 급격한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민간 소비는 2001년도만 하더라도 5.7% 증가하는 수준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그것이 8.9%대로 민간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2분기의 경우에 2%가 안 됐던 것에 비하면 5%대에서 9% 가까운 민간 소비의 증가가 얼마나 그것이 소비가 활성화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진념 정부에서 민간 소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뭔가? 소득의 증가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념 정부 때 민간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금리의 인하와 그리고 카드의 활성화 대책에 그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한국은행 총재 전철환 총재 당시에 아마 기준금리는 5.25%에서 4.0%대로 1.25%포인트를 4차례에 걸쳐서 내리는 조치가 단행이 되었고 그리고 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권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라든지 그리고 길거리 회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을 촉진했고 그 카드 발급의 촉진과 더불어서 현금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민간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이 2002년도 경기 활성화의 기본 원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념 부총리의 당시의 경기 대책이 설비 투자라든지 또는 건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성장보다는 민간 소비의 어떤 버블을 통해서 과열되는 그런 상태를 초래했다고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바로 2003년도에 9% 가까이 갔었던 민간 소비 증가율이 이것이 다시 마이너스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민간 소비의 증가가 그것이 어떤 그런 지속적인 어떤 그런 증가가 아니었고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념 정부의 그 정책에 비교해서 최경환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은 어땠는가? 최경환 정부의 지난 한 2개월 동안 나온 정책을 재정 경기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세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묶어서 보면 이 최경환 팀의 경제 정책은 3가지의 꼭지로 이루어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수 활성화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이고 세 번째가 꼭지가 경제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 그 꼭지는 과거의 어떤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비교해 보면 내수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 부분은 김대중 정부의 어떤 정책과 닮아 있고 그 다음에 혁신 부분은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런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입 재원을 비교해 보면 진념 당시에 그 재정 투입 규모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14조 원이라고 했는데 그 14조 중에서 5조 정도는 이 추경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한 8, 9조는 그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14조 규모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하면 현재 규모로서는 한 28조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경환 정부의 1차 재정 확장 정책의 규모는 41조 규모니까 얼핏 보면은 41조가 28조보다는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41조 2조의 규모도 내역을 들여다보면 재정 투입은 한 12조, 그리고 금융 투입은 한 29조 내지 30조니까 사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규모는 현재 12조는 진념 정부의 28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대단히 작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40조가 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투입하는 규모는 진념 정부보다도 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특징은, 최경환 그 대책의 특징은 진념 정부의 대책들이 대부분 보면 설비 투자에 그 포커스가 같다고 하면, 이 최경환 팀의 경제 그 활성화 대책의 내용은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가 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아니라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고속철도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들여다보면 복합 리조트라든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 사실 건설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가 절대적인 금액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진념 정부의 어떤 대책과도 어느 정도 좀 차별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민생 문제에 관해서도 진념 정부 당시에는 소득세를 경감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기본적인 정책 입안자의 철학이었다고 하면, 최경환 팀의 그 민생 해결 문제는 임금하고 배당을 증가해라. 임금을 올려주고 배당을 올려줘라. 안 올려주면 조금 세금을 물리고 올려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하면 다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역대 정부는 모두 경제 부양책을 썼다. 문제는 그럼 그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채 건설은 그것이 한 1, 2년 잠깐 반짝 경기를 활성화시켰다가 92년도에 심각한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89년도, 90년도에 있었던 200만 채 경기 부양책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고, 김영삼 정부 때의 신경제 5개년 계획도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자본 자유화라든지 또는 금융 실명제라든지 그런 매우 아름다운 그런 어떤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경기가 부양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97년도, 8년도 IMF 위기로 진입을 했으니까 이 경제도, 이 신경제 5개년 계획도 그것이 크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진념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그 규모가 실질적으로 지금 규모보다 적지 않았으나 그것이 결국은 2003년도에 결국은 붕괴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전개가 되는 최경환 팀의 경기 부양책이 이것이 장기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경환류의 이런 어떤 설비, 인프라 투자, 건설 투자, 고속도로 건설 등등의 정책이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런 4대강 인프라 정책과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실질적인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측면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한 어떤 건설 경기가 지속적인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 교수가 생각하는 경기 부양책은 뭔가? 신 교수가 생각하는 민생 정책은 뭔가? 저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그게 원인이 아니라 그것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40여 개의 기업과 600여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몇몇 개 기업을 빼고는 굉장히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 왜 어려운가? 자본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노동 생산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기업을 둘러싸고 기업 활동을 발목을 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 그것이 일자리 대책이든 아니면 지역 경제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핵심은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국내 시장이나 국제 시장에서 경쟁자와 더불어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전 첫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본의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이 규모도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이 기업의 기술력과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책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많은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나 정책의 기본적인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두어지지 않고 인프라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하는데 이 정책이 주안점을 두게 되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일어날지 몰라도 그것이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의 이 지속적인 성장으로서 이것이 발돋움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따라서 금년 내년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단기적인 어떤 정책에 정부가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조금 긴 안목으로 보더라도 좀 긴 안목에서 우리가 중소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장기 성장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43만여 개의 등록 기업과 600여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일자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고 지역 균형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극화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정부의 주안점을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인프라 중심의 또는 건설 중심의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장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을 내어놔 줘야만 우리가 과거에 정부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경기 부양책들이 진짜 성공하는 그런 경기 부양책으로 바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